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정치 프로파일링. 어제는 특집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모셨고요. 오늘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길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의원님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편안해 네. 보여서요. 오늘도 정치권은 또 뜨겁습니다. 보셨겠지만 검찰이 민주당사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에서는 의원 당직자들께서 나와서 막고 있는 예전에 보던 모습이 또 재현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여쭤볼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의원님 뭐 변호사도 지내셨고 네. 민주당 의원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같이 지내셨던 폭넓은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일반적인 소회부터 좀 말씀 주시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뭔가 이 극단적 진영 대립이랄까요? 네. 뭐 이게 거의 피크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잘잘못이 있긴 할 텐데 네.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뭐 수사할 건 하고 처벌할 건 해야 되지만 정치가요. 거의 범죄 수사와 그 방어,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정쟁, 이것이 정치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은 지금 민생 경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금리랑 이런 것 때문에 네. 집값, 전세, 그 다음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 네. 죽을 지경이에요. 예.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게 거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거기다가 핵 요즘에 핵 얘기도 하지만 너무 가볍게 얘기들 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대만 문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하지? 그럼 중국하고 우리도 싸우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네. 해외 이민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잖아요. 자산가들 중에 특히요. 저도 걱정돼요. 네. 정말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어떡하지? 지금 이거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머리 맞대고 뭐 해법 찾고 국가 위기 상황을 돌파할 어떤 플랜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 너무 이런 문제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도 하긴 해야 되고 예. 다 해야죠. 그렇다고 다 봐주자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의 국정의 단은 아니거든요. 네. 걱정. 이 상황 이야기 시작하시면서 진영 대결의 극단적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 얽힌 실타래 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그걸 알면 그래도 뭐 많이 외치기도 하시고 몇 년 전에 삭발도 하시고 일단 노력을 저는 해오셨잖아요. 뭐 예. 솔직히 이것이 이제 뭐 저는 예전부터 계속 다당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다당제. 예. 그래서 선거제도가 이렇게 양 진영이 계속 극단화되고 있는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와중에도 민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또 청년들을 대표하는 세력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양 세력으로 딱 짜여져 버리니까 수뇌부의 어떤 의지대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다 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 공천. 그래서 공천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천 제도가 따로 없잖아요. 네. 당대표 공천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로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하죠. 네. 그리고 유럽도 어쨌든 연동형 비례인데 그 연동형 비례에서 순번을 투표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결국 그 선거제도와 공천제도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심의 부합, 민심을 따라가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을 내려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총선 때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이때까지 안 된 건데. 네, 그럼 우선 지금 소속돼 계신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또 추가 징계 또 이어진 네. 뭐 소송들 여러 그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상황이 다시 결국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하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도로 한국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도로 한국당보다 더 심해진 거. 더 심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그때 한국당은 예, 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 직후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자들을 결속을 시키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야당으로서의 어떤 선명성이라는 게 좀 필요한 때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보셔요. 이미 우리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무슨 탄핵 직후에 그런 상황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강자로 보여요. 권력을 잡은 쪽이거든요. 물론 국회에서는 약자지만. 네. 그리고 일단 여당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야당일 때처럼 막 그냥 소리 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실패를 하든 민생이 힘들어지든 결과적으로 야당이랑 싸우다가 벌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죠. 여당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한국당은 야당일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직후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사실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상황은 도로 한국당 같은 상황인데 야당이나 여당이라서 책임져야 되는 위치라서 더 심각하다. 이렇게 더 심각하죠.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네. 탄핵 직후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뭔가 감정이 막 분노와 여러 가지 울분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칠 때보다 훨씬 지금은 절제되고 깔아앉아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고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뭐 극성 지지자들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하고 네. 이제 비교를 해서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요. 의원님 뭐 경제 일선에도 계셨으니까 노사관계 특히 노사정의 어떤 타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경제 현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임명 때문에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뭐 과거에 뭐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임명할 때 일성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지켜봤는데 좀 직을 잘못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나 이런데 뭐 그냥 본인이 계속 그 유튜브를 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경산호 위원장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진영, 다양한 그 이해관계 이걸 다 그걸 해서 조정을 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대우조선만 해도 그렇고 네. 얼마나 많은 지금 여러 지금 SPC 문제 네. 응? 난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현장에 심각한 상황이 있고 또 구조적 문제가 있고 네. 거기다가 어쨌거나 지금 노동제도나 어떤 법안들이 현재 어떤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생산직 중심이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다양한 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부 그냥 무조건 정규직만 외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유연하게 근데 현실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 거냐. 이거 안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네. 근데 사실 노동자들도 힘들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정말 미칠 노릇이죠. 답답하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뭔가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 그러면 해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원장이 뭐 제가 볼 때는 경산호 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경산호 위원장은 조정해야 되시는 분이고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노동 왜냐하면 전문가시고. 그분은 네. 보니까 이제 마인드도 좋고 예. 또 아이디어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별로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계시던데 네.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의 변화한 노동 환경과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개혁 상황들, 노동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임금의 이중 구조 이런 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기업도 받아들이고 노동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접점이 뭐냐 이런 걸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지금 빨리 그런 걸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걸 각 당사자들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렇죠. 이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미치겠어요 정말. 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지금 네. 엉뚱한 물론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네. 뭐 저는 무슨 김일성주의자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니 지금 이 일 하려고 지금 맡으신 분이 매 그런 이 얘기 일은 할 열심히 시간이 안 없잖아요. 하시고 예. 엉뚱한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냐. 응?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그 정책 좀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제가 봐도 좀 나이브한 측면들이 있었죠. 뭐 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굳이 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좀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실 정치 또는 정책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아까 여당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럼 뭘 해야 되거든요. 그냥 비판만 할 때랑 다르거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싫어도 어떨 때는 굽힐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걸러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요. 그러게요. 좀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난맥상 뚫고 제대로 가려면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이분하고 그 미래통합당 같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저는 참. 어쨌든 네. 그 미래통합당의 그 당시에 총선 참패의 책임자. 네. 그 책임자 아니십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도대체 근데, 뭘? 예. 아니, 저는 진짜 이분을 보면서 정치란 정말 전문직이다. 고도의 전문직이다. 아무나 해서는 아무나 안 하는 된다. 게 아니다. 예,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뭐 역사 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게요. 네,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대화 타협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때로는 마키아벨리적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네, 욕 먹으면서도 네. 네, 꼭 해야 될 거 하는. 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그 황교안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요. 네. 그 윤심을 받을 만한 그럼 친윤 후보 정리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으로 어저께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세요? 또 본인은 아직까지 정리 안 예. 되신 것 같아요. 어허. 네, 정리를 하고자 한 것 같은데, 네. 정리 안 되신 거고. 왜냐하면 그 비상근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 대표를 대체할 정도, 당 대표 자리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당권이라는 것은 뭐 나경원 의원의 입장으로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네. 어쨌든 그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줄기차게 당권 도전을 해오신 분인데 그렇죠. 뭐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마지막의 정치의 어떤 도전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그 비상근직 하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네. 나가지 마라. 아하. 이게 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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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뭐 약간 친윤 성향이긴 하지만 그분도 이렇게 뭐 쉽게 뭐 어디에 줄 서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위상을 또 나름대로 당 안에서 유지해 오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통상으로는요, 그 언론도 그렇게 예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총리직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뭔가 내락이 있고 또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주고 받아져서 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이걸 제안해 드리면 알아서 안 나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본인 열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건 어차피 별개의 임명직이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약간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 정도 아닐까. 아,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한번 구도를 보자.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만만한 정치 경력은 아니죠. 베테랑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기회에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가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과연 당심도 얻어서 당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지금 이제 관심사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일단 보수층의 지지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뭐 1등하는 게 몇 개 나온 것 같고, 예. 그것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또 됐고. 적폐 수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기도 했고 또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굉장히 힘든 뭐 역경들을 거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약간 분이 좀 풀린 것도 보수층에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거기다가 한편으로는 보수층에서 이제 보수 진영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갔을 때 과연 총선 어떻게 되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를 했을 때 어차피 윤석열 정권도 결국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친윤 일반도로 쫙 가는 게 이게 과연 윤 대통령 위하는 길도 아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야 이제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현재로서는 당이 개혁되지 않고서 총선 승리가 가능하냐. 그렇게 봤을 때 48% 정도의 대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층. 이 지지했던 그 층 중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중도층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도층을 다시 흡수하고 견인할 수 있는 확장력이 누구한테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네. 의원님에게 일부 언론이나 또 정치평론가가 보수의 전사 혹은 네. 보수의 여전사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는데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별칭인가요? 뭐 자유의 여전사라기도 하고 뭐. 네.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보수나 자유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르게 또 들릴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당장에 이제 다가올 뭐 당권이며 뭐 총선이며 이건 이제 현안이고요.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보수라는 걸 얘기했을 때 네. 유승민 전 의원 네. 또 윤석열 대통령 혹은 앞서 비판하셨던 현재의 국내힘의 주류 네.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고 대변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 보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약간은 유보적. 약간 이고요. 이거요. 어떤 그러니까, 점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네. 이제 현재로서는 네. 유력한 것은 틀림없다. 현재로서는. 네.
왜냐하면 뭐 어쨌든 나름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사실 보수가 뭐 별게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관이 투철하면서도 네. 굉장히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한 면도 있고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네. 그리고 자신한테 좀 엄격하고 네.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개혁을 하되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너무 네. 급진적인 것보다는 뭐 이런 게 대체적으로 보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그렇죠. 예.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우리 어떤 기존의 체제를 좀 존중하면서 네. 조금씩 개혁해 나가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가 볼 때 다수의 국민들이 보수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네. 60% 정도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민주당에 지기도 하고 지금 지지 이거밖에 안 나오냐. 네. 그것은 그 원칙을 잘 못 지키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 차 얘기도 나왔지만 네. 자유를 별로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요. 남의 자유를 별로 존중하지 않죠. 네.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반공보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떤 보수. 그래서 자유지만 실제 국민들의 어떤 권력의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진정한 자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득이 덜 된 게 아닌가.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이 자유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싸워서 얻어낸 자유가 아니고요. 사실 이식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봉건 질서와 전제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어떤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87년에 저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민주화 세력 자체도 굉장히 집단주의적이죠. 운동권 세력 자체도.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와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으로 어떻게 새로운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네. 샤넬 과제인데 그런 어떤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뭐 지금 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국회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어떤 뭐 한여, 시종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협조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네. 국회가 대통령의 하부기관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견제하는 관계죠. 서로 사실은 그렇죠. 독립된. 이런 부분,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누가 그래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무슨 뭐 유승민 의원이 뭐 보수의 뭐 꼭 그런 거보다는 그나마 좀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현재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항하는 또는 반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조금 대변하는 그래서 바른 소리를 그나마 해주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금 아무리 여당이지만 전혀 쓴 소리나 바른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네. 물론 그중에 일부는 민주당 성향도 있겠죠. 시원하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또 중도층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30초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에 대해서 앞서 윤석열 차 부분 비판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자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자유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의 자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